오늘 우리는 조선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군주이자 동시에 잔혹한 권력 투쟁의 화신이었던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려 합니다. 과연 그는 시대가 만든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방원이라는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삶의 굴곡과 그가 조선에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실체를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개인이 짊어져야 했던 숙명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이방원은 고려 말 혼란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성계는 변방의 무장 출신으로 탁월한 무공과 통솔력으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마음속에는 늘 고려의 개혁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썩어빠진 고려의 기득권층은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었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방원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어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꿈을 이해하고 자신이 그 꿈을 실현시킬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나이 28, 스승 정도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리학적 소양을 쌓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대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고려의 부패를 타파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이 백성을 위한 길이자 역사의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그가 훗날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원동력이자 동시에 그의 내면을 잠식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의 열망은 곧 거대한 야망으로 변모해갔고 그 야망은 멈출 수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의 인생 그리고 이방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압록강변에서 이성계가 회군을 결단했을 때 이방원은 개경에 남아 아버지의 역성혁명을 도왔습니다. 그는 고려의 충신들이 이성계를 반역자로 몰아세우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지지하며 새로운 국가 건설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방원은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냉철한 판단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정적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제압하며 이성계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정몽주를 제거한 것은 이방원에게 지울 수 없는 피의 기록이자 그의 정치적 야망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정몽주가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방해할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했고 과감한 결단으로 그를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방원의 냉혹한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확고한 신념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증명합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선택했고 이는 훗날 그가 감당해야 할 숙명이자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필수불가결한 과정이었습니다. 위화도 회군과 정몽주 제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방원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의 미래를 예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피와 권력이라는 양날의 칼을 쥐고 역사의 무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조선 건국 이후 이방원의 위치는 애매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만 정작 개국 공신들의 중심에는 정도전과 같은 신진 사대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며 왕권을 견제하려 했고 이는 왕권 강화를 꿈꾸던 이방원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강력한 왕권이 아닌 재상 중심의 합리적인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유교적 이상 국가를 꿈꾸며 제도와 법률을 정비했고 모든 권력이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정도전의 이러한 사상과 시스템이 결국 자신을 비롯한 왕실의 권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 흘려 얻어낸 왕좌를 정도전과 같은 신하들에게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방원의 눈에 정도전은 왕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자의 난은 이러한 갈등이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조선 건국이라는 대업을 함께 이룬 동지였지만 서로 다른 이상과 권력에 대한 욕망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야기했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미래의 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정도전 세력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 새로운 왕조의 안정과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조선의 진정한 설계자이자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이방원은 동생들을 포함한 자신을 견제하는 세력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정도전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이복 동생인 방석과 방번마저도 그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건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개국 공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방원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냉혹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인물이었으며 이는 그에게 피해 군주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방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자신의 생존과 미래의 왕권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왕좌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때로는 잔혹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자의 난 이후 이방원은 잠시 상황을 관망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권력에 대한 열망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인 정종을 왕위에 올렸으나 실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이방원의 손에 있었습니다. 정종은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으며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방원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2차 왕자의 난으로 이어지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1차 왕자의 난이 정적 제거와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2차 왕자의 난은 친형제들 간의 권력 다툼이라는 비극적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방원은 이 사건들을 통해 왕권의 절대적인 권위를 확립하고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을 거스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피 묻은 손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기둥을 세웠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2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과 그의 형 이방 간의 충돌이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이후 이방원은 실권을 장악했지만 그의 형 방간은 이에 불만을 품고 사병을 동원하여 이방원에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군사적,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이방원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방간은 패배하고 유배를 가게 되었고 이로써 이방원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이방원은 그 어떤 세력도 왕권을 넘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손으로 피를 묻히며 왕좌의 주인임을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1400년 마침내 정종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아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태종이라는 묘호는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이룬 업적의 위대함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흘렸던 수많은 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위 후 태종은 무엇보다 왕권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사병을 혁파하고 모든 군사력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었습니다. 이는 조선 건국 초기부터 왕실과 신하들 간의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사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병 혁파는 단순히 군사력 통제를 넘어 귀족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그는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육조직계제를 실시하여 왕이 직접 육조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국정을 총괄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왕권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태종은 이처럼 정치, 군사, 행정 전반에 걸쳐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며 왕권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조선이라는 신생 왕조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태종의 치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혁 정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 확충에 힘썼습니다. 태종은 호패법을 실시하여 백성들의 신분을 명확히 하고 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호패법은 단순히 신분 증명 수단을 넘어 인구 파악과 병역 자원 확보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국가 운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공노비를 혁파하여 노비의 수를 줄이고 백성들의 생산 활동을 장려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조치를 넘어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국가의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는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신문고를 설치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문고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왕에게 직접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으며 이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태종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백성들에게는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고 국가에는 강력한 통치력을 부여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조선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태평성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의 이면에는 강력한 왕권이 전제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 세력들이 숙청되거나 견제당해야 했습니다. 태종의 통치는 강력한 리더십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그가 짊어져야 했던 고독한 왕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유일한 인물이라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종의 삶은 권력 투쟁과 개혁만으로 점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깊은 고뇌와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비극은 아들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첫째 아들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지만 양녕은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왕실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세자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맙니다. 태종은 아들이 왕이 될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 냉철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폐위시키는 것은 그 어떤 부모에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사로운 정을 끊고 대의를 따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세종은 학문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어진 성품으로 태종은 그에게서 조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태종은 세종에게 안정적인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는 상황으로 물러난 후에도 세종의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때로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여 세종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세종이 왕권을 위협할 만한 외척 세력들을 미리 제거하여 세종이 오롯이 백성만을 바라보며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태종은 아들에게 피 묻은 왕관이 아닌 안정되고 강력한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잔혹한 숙청과 피의 역사는 결국 세종이라는 위대한 성군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는 태종이라는 인물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그는 냉혹한 군주였지만 동시에 나라의 미래를 깊이 고민하고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로지 조선이라는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재위 기간 동안 대외 관계에서도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명나라와의 관계를 안정화시키고 여진족과 왜구를 효율적으로 통제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4대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조선의 주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여진족에 대해서는 회유와 강경책을 병행하며 국경 안정을 꾀했고 왜구에 대해서는 강력한 토벌 정책을 펼쳐 해안가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대외 정책은 조선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태종은 또한 북방 개척에도 관심을 기울여 영토 확장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사군 육진 개척의 초석을 다졌고 이는 훗날 세종대에 완성되어 조선의 영토를 확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처럼 태종은 안으로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내치를 다지고 밖으로는 안정적인 대외 관계를 구축하여 조선의 기틀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의 치세는 조선이라는 신생 왕조가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자처하며 조선의 굳건한 기반을 다졌고 그 위에 세종이라는 위대한 성군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조선의 역사를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피 묻은 발자취는 500년 조선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서막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조선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시대가 만든 혹은 스스로가 되기를 선택한 괴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의 열망은 피할 수 없는 피의 기록을 남겼고 이는 그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새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잔혹한 선택들 뒤에는 강력한 왕권으로 조선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아들에게는 어진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라는 인물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는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혼란한 시대에 태어나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고뇌하고 투쟁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이 겪어야 했던 숙명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때로는 잔혹함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때로는 비극적인 희생이 더 큰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엿볼 수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 그는 과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개척한 위대한 군주였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치열한 삶이 없었다면 지금의 조선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태종 이방원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역사의 한 인물을 넘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생애는 권력이라는 거대한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고려라는 낡은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조선이 태동하는 격변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이방원이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하게 했으며 그를 역사의 가장 첨예한 지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권력욕에만 사로잡혔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국가, 새로운 질서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고려를 보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고 새로운 왕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에게 엄청난 추진력과 결단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동지였던 정도전을 제거하고 이복 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심지어 친아들까지 폐위시키는 비정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피의 기록들은 그에게 괴물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조선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미래의 왕이 될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는 안정된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종 이방원의 양면성이자 그를 단순한 악인이나 성군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여 괴물이 되었지만 그 괴물의 칼날은 결국 조선이라는 튼튼한 건축물을 세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태종의 치세 동안 이루어진 수많은 개혁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병혁파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육조직계제를 통해 효율적인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호패법과 신문고 설치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히 태종 한 사람의 이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고려의 폐단을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의 깊은 고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태종은 누구보다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길 줄 아는 실천적인 군주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때로는 잔혹하게 보였을지라도 그 안에는 항상 조선의 미래를 향한 깊은 통찰과 애민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더 이상 굶주리거나 착취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고 이를 위해 강력한 왕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개인이 아닌 국가 전체의 안녕이 더 중요했고 단기적인 혼란보다는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러한 태종의 국정 철학은 훗날 세종대왕의 위대한 치세로 이어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태종이 피로써 다져놓은 견고한 왕권과 안정된 국가는 세종이 학문과 과학을 진흥시키고 문화적 황금기를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태종은 단순히 왕위에 오르기 위해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군주로서의 숙명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는 왕자의 난을 일으켜 피를 뿌렸지만 그 피가 마르기도 전에 아들 세종에게는 안정된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나서도 그는 끈질기게 왕권을 위협할 만한 세력들을 제거하고 세종이 오롯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과 동시에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군주의 사명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는 때로는 비정하게 보일 정도로 냉혹한 결정을 내렸지만 그 모든 결정의 이면에는 조선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드라마틱한 전환과
비극적인 선택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조선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개인이 짊어져야 했던 숙명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선택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혹은 시대가 그를 괴물로 만든 것은 아닌가? 그의 삶은 어쩌면 완벽한 선도, 완벽한 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역사의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태종 이방원, 그는 영원히 논쟁의 중심에 설 인물이지만 그의 존재 없이는 지금의 조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굳건한 의지와 피 묻은 노력 덕분에 조선은 비로소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삶은 권력과 야망, 그리고 희생의 서사시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피로써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의 결정들은 때로는 잔혹하게 비춰졌지만 그 안에는 혼란한 시대를 끝내고 안정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조선의 설계자였습니다. 그의 치열했던 삶과 그가 조선에 남긴 발자취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무게와 한 인간의 고뇌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없었다면 세종대왕의 위대한 치세도 500년 조선의 영광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종 이방원, 그는 영원히 논쟁의 대상이 될지언정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